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기본 단위, 기본 차원, 그리고 유도 단위, 유도 차원. 여기까지 했어요. 집에서 복습을 좀 하셨나요? 뭐 복습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수업 시간에 워낙 다 이해가 가니까. 비웃었어? 기본 단위 세 가지는 길이와 질량과 시간인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단위 세 가지, 기본 차원 세 가지는 길이, 질량, 시간인데, 길이의 센티미터, 질량의 그램, 시간의 세크 쓰면은 무슨 단위게? CGS 단위게. 길이의 미터, 질량의 킬로그램, 시간의 세크를 쓰면은 MKS 단위게.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이 주로 쓰는 것은 FPS 단위기라고 있긴 있는데 우리는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CGS 아니면 MKS를 대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 두 개는 다른 단위지만은 같은 차원, 길이의 동차원이죠. 네, 질량의 동차원, 시간의 동차원. 그래서 길이를 얘기할 때 우리는 L이라고 표현하고요. 질량은 M, 시간은 T. 이렇게 표현되는 게 차원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게 차원입니다. 차원. 자, 근데 차원이 같으면은 서로 다른 단위라 하더라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죠. 그 상관관계라 하면 1m가 100cm, 그리고 뭐 1피트가 30.48cm, 1인치는 2.54cm, 뭐 그런 것들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 상관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분모분의 분자로 놓고 곱해주면은 단위를 지워줄 수가 있었죠. 그런 게 단위환산 과정이고, 그 단위환산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 단위환산 인자를 제대로 써야 돼요. 그 단위환산 인자는 그 동차원끼리의 상관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얘들이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도 단위, 유도 차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면적, 그 다음에 최적, 속도, 가속도, 힘. 이렇게 5가지 유도 차원을 공부를 했어요. 자,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로 차원으로는 L 제곱으로 표현되는 게 면적의 차원이었었죠. 그 다음에 최적은 길이를 3번 곱하니까 L의 3승이 되는 게 최적, 부피였었고요. 속도는 시간당 이동한 거리니까 L per t인데 한 줄로 쓰면은 L t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있었고, 가속도는 시간당 증가하는 속도인데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L t의 마이너스 2승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 가속도는 우리가 뭐 그 자동차 제로백 테스트 할 때는 자동차 가속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일 때는 기호를 G를 썼었고, 그 중력 가속도 수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MKS로 얼마? 9.8m/s 제곱. 그 다음에 CGS로는 980.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FPS는 모르셔도 돼요. 그 중력 가속도가 가속도의 일종이죠. 그 가속도 안에 중력 가속도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가 가속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단위와 차원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도 당연히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질량의 MKS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MKS 단위는 메타/세크 제곱인데, 이게 뭉쳐지면 힘의 단위인데 이거 복잡해가지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죠? 뉴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턴. CGS는 질량의 단위가 그램이고 가속도가 센티미터/세크 제곱이고, 얘네들 묶어가지고 뭐라고 정의? 다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무게도 힘의 일종이죠. 무게라는 건 내 몸의 질량이 지구를 누르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힘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게도 힘의 단위인 뉴턴과 다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뉴턴과 다인을 쓰지 않고 무게를 얘기할 때 킬로그램을 쓰거나 그램을 쓰잖아요. 우리가 저울로 실험실에서 몇 그램 달죠. 그러면 그 그램은 당연히 매스겠어요? 폴스겠어요? 폴스입니다. 폴스. 우리가 체중계로 몸무게를 달 때 2kg도 당연히 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뉴턴도 무게의 단위고 킬로그램도 무게의 단위고 다임도 무게의 단위고 그람도 무게의 단위인데 차이점은 윗줄은 무슨 단위? MKS, 아랫줄은 CGS. 왼쪽은 중력과 상관없는 절대 단위, 오른쪽은 중력을 포함하고 있는 중력 단위. 그렇게 절대 단위, 중력 단위 판단하려면 힘이 나와야 된다. 무게가 나와야 된다. 그 무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단위가 어떤 종류의 단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힘의 차원은, 무게의 차원은 간단하게 쓰면은 F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쓰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질량의 차원, 가속도의 차원 곱해주면 그게 힘의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의 차원은 질량 곱하기 L, 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의 차원은 이거이기도 하고 이거이기도 하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F는 MA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었어요. 자, 요 절대 단위, 중력 단위 판단하는 건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그때그때 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기초개념 두 번째로 용어 정리라고 할게요. 우리가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선수학습이에요. 선행학습. 그런 용어들을 알아야 그 용어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물리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물리 용어. 아, 물리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뭐 화학에서도 쓰고 생물학에서도 쓰고 다 쓰는데 그냥 좀 구별을 하자면 물리에서 더 많이 쓰니까 물리 용어라고 얘기를 하면요. 첫 번째로 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밀도. 자, 밀도는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구자 비슷하게 뭐 콩나물 대가리처럼. 그리고 읽을 때는 row라고 읽어요. row. 그 여러분들 레포트 컴퓨터로 많이 쓰잖아요. 그 주로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쓰잖아요. 그 수식 작업할 때 수식창에서 RHO라고 딱 쓰면은 얘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의 용어가 row입니다. row. 자, 요 밀도는 그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어떤 물질의 최적과 질량을 비교한 수치. 그게 밀도의 정의예요. 그 어떤 물질이 존재하려면 질량이 있어야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질량을 가지고 일정 부피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의 최적과 질량을 비교해서 나타내는 고유의 수치를 밀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적과 질량을 비교한 수치이기 때문에 얘를 비질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질량. 자, 그러면은 밀도 로는요. 최적과 질량을 비교했으니까 아래다가 최적 놓고 위에다가 질량 놔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최적당 질량, 부피당 질량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밀도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의 최적과 질량을 비교한 수치, 이게 좀 풀어 쓴 정의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정의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 최적당 질량. 자, 그 지난 시간에도 강조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어떤 물질의 최적을 알아요. 그리고 어떤 물질의 질량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의 밀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자면은 그 물질의 밀도를 알아요. 그 물질의 최적을 알아요. 그러면은 질량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또는 질량을 알고 밀도를 알면 부피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밀도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어떤 물질의 최적이 주어졌을 때 그 최적을 질량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질량이 주어졌을 때 밀도를 이용해서 최적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최적과 질량, 질량과 최적, 그거를 환산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밀도의 첫 번째 용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식용유가 100ml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식용유 100ml. 좀 작은 병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용유라는 건 액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중량으로 표현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료수 살 때 포카리 스웨트 1.5L는 들어봤어도 포카리 스웨트 1.5kg은 못 들어봤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액체나 기체의 경우는 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얘가 식용유 100ml를 무게를 달아보면은 무게가 나가잖아. 그럼 무게가 나간다는 얘기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의 무게를 달았더니 그 무게가 예를 들어가지고 90g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용기를 빼고요. 용기 빼고 쭉 따라가지고 무게를 달았더니 90g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90g의 중량이 나가면 질량은 얼마예요? 90g이죠. 그러죠? 지구에서는 1g의 질량을 가지면 1g의 무게가 나가니까 90g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90g의 질량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게가 90g일 때 우리는 질량도 90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식용유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100ml고 질량이 90g이니까 요거 두 개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나눠주면은 0.9 뭐라고 쓸까요?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써도 되지만 밀리리터는 뭐와 같죠? 센티미터 삼성과 같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식용유의 밀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취할 때는 식용유 요만한 거 사다가 쓰겠지만은 가정주부들은 막 이따만한 거, 손잡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뭐 이런 식용유를 갖다가 사용을 할 거잖아요. 대용량으로. 그러면 이 식용유가 2리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2리터. 자, 그러면 요 식용유가 2리터짜리 식용유가 있을 때 얘가 질량은 몇 g일까? 혹은 몇 킬로그램일까? 2리터의 식용유는 몇 킬로그램일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똑같은 식용유이니 얘의 밀도 여전히 0.9 g per cm 3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밀도입니다. 2리터는 뭐예요? 부피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질량이 얼마냐? M을 묻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밀도의 정의에서 밀도는 부피당 질량을 묻고 있죠? 질량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부피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냐라고 물었어요. 부피는 2리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 밀도를 이대로 한번 곱해볼게요. 0.9 g per cm 3승을. 자, 그러면은 최적 단위 대각선으로 있으니까 끊어줄 수 있죠. 근데 리터와 밀리리터는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리터와 같다. 그러면은 밀리리터와 센치 3승이 같은 단위고 리터 같은 단위니 우리는 식용유 2리터가 몇 g인지 찾은 거죠. 근데 묻고 있는 건 킬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위 환산을 한 번 더 할게요. 1kg은 10의 3승 그램. 그러면은 그램과 그램을 끊어서 킬로그램으로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주면은 계산기 꺼내는 분들 누르지 마세요. 이런 건 1.8kg이 나오겠죠. 자, 이거 계산기 누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위에 10의 3승과 아래 10의 3승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는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0.9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8kg이라고 우리는 밀도를 이용해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과정 이해되셨나요? 자,
자, 근데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합시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1리터 10의 3승 ml고 1kg 10의 3승 g이고 위 3승, 아래 3승 이거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지금 밀도의 단위가 0.9 g/cm 3승인데 g에서 한 단계 큰 단위가 kg이잖아요. 그러면은 g과 kg은 1000배 차이죠. 밀리리터와 요게 밀리리터와 같은 거니까 밀리리터와 1000배 차이의 단위는 리터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아래 똑같은 간격으로 커졌으면은 숫자는 여전히 얼마겠어요? 0.9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0.9입니다. 혹은 한 단계씩 더 키워볼게요. 킬로그램에서 한 단계 키우면은 톤, 리터에서 같은 단계로 키우면은 킬로리터가 되는데 킬로리터는 뭐와 같다? 메타 3승과 같다. 그러면은 위아래 똑같은 간격으로 커졌으면은 숫자가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대로 그냥 0.9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과정 할 필요 없이 2리터가 몇 킬로그램인지 찾기 위해서 몇 킬로그램이냐? 이 리터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식용유의 밀도는 0.9지만 단위 하나씩 키워서 0.9kg/L를 그대로 곱해주면은 위아래 리터가 끊어져서 킬로그램으로 1.8kg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여러 가지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줄 알아야 되겠어요? 단위 환산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죠? 네, 그런 용도가 밀도의 용도. 지금 우리는 최적을 질량으로 바꿔본 겁니다. 반대로 질량이 있을 때 최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밀도의 용도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식용유의 밀도는 0.9입니다. 식용유는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물에 뜨겠죠. 이유는 뭐예요? 물의 밀도가 얼마니까? 네, 물의 밀도는 1입니다. 4도씨 물의 밀도는 1g/cm 3승이에요. 자, 예를 든 것 뿐이지만 물은 cm 3승당 1g의 질량이 나가요. 근데 식용유는 cm 3승당 0.9g의 질량이 나가요. 그러면은 물이 더 무겁고 식용유가 가벼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식용유는 물 위에 뜨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를 위아래 한 단계씩 키우면은 kg/ml에서 키우면은 리터가 되니까 똑같이 키웠죠. 그러면 여전히 1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단계 더 키우면은 톤이 되고 킬로리터니까 메타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숫자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톤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1000kg이죠. 그러면은 1000kg/m 3승이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도씨 물의 밀도를 4가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최적, 질량, 최적을 편안하게 환산을 하려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뭐 그냥 하나만 쓰고 단위 환산 다 해나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손발이 고생하니까 약간 더 잔머리 써가지고 환산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다 4도씨 물의 밀도에 대한 표현인데 이 중에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라 하면 CGS 아니면 MKS겠죠. 그러면은 CGS 물의 밀도는 뭡니까? 예, 요게 CGS가 되겠죠. MKS 물의 밀도는 뭐겠어요? kg/m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의 밀도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밀도는 분명히 단위가 있잖아요. 그 단위가 있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 1g/cm 3승 혹은 1000kg/m 3승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밀도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단위로 표현을 했지만은 어차피 위에는 질량이고 아래는 부피라는 차원은 다 동일하죠. 그러면 차원은 다 똑같으니 위에는 m이고 아래는 부피니까 L의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윗동네 아랫동네 따로 안 쓰고 몰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물의 밀도에 대한 차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m L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게 밀도의 차원이 되겠어요.
밀도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개념이 밀도라는 개념. 요것도 4도씨라는 온도에 대한 단서가 달렸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일까? 온도에 따라서 밀도는 바뀐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온도에 따라서 밀도는 바뀌는데 그 물의 밀도는 4도씨일 때 가장 커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3.98도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4도씨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밀도가